지난 시간에 이어 동계 스포츠편 제2탄 슬라이딩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슬라이딩 종목에는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그리고 루지가 있죠. 먼저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썰매 종목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여기 신남방, 평창기념재단의 신남방 코치를 맡고 있는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봅슬레이 하면은 보통 이제 큰 썰매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는 스포츠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어떤 스포츠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봅슬레이는 이 봅슬레이라고 불리는 이 썰매에 2명 혹은 4명의 선수가 이 스타트 구간에서 힘차게 썰매를 밀고 달리다가 탑승을 해서 피니시 구간까지의 기록을 재는 경기인데요. 100분의 1초의 경기 결과까지 다투는 아주 치열한 스피드 종목이 되겠습니다. 1회 동계올림픽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 중에 가장 고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스켈레톤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어떤 스포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앞으로 눕는, 머리를 앞으로 해서 눕는 그 종목이 스켈레톤 종목이고요. 네. 저희는 조종기구가 없이 온몸으로만 이용을 해서 컨트롤을 하는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켈레톤은 스타트만 하면 조종 없이 그냥 썰매만 누워서 내려가면 되냐.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섭섭하네요. 네, 그게 아닌데. 온몸의 근육의 모든 신경들을 다 이용해서 정말 섬세하고 까다롭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스켈레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가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유리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선수들 중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봅슬레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에서 한 100kg 정도의 선수들의 몸무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든지 무거운 것이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벼운 썰매를 무거운 선수들이 밀 때 이 스타트 구간에서의 기록이 좋기 때문에 몸은 무겁게 썰매는 가볍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몸무게가 또 많이 나간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닌 그렇죠. 거네요. 그 몸무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겠죠. 천하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기가 빠른 천하장사. 슬라이딩 종목 중에 봅슬레이가 가장 빠르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이제 경기장이 16개가 있는데 이제 중국까지 합하면 이제 17개가 됐는데요. 모두 다 이제 제각각의 모양으로 생겼어요. 평균적으로 130에서 140km 정도를 기록을 하고 가장 빠른 시속을 기록하는 캐나다 휘슬러 경기장 같은 경우에서는 비공식 기록으로 봅슬레이 4인승이 155km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스켈레톤 얘기도 좀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봅슬레이보다는 네. 스켈레톤 혼자 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최고 시속은 한 140km 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평균 시속은 한 12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감 속도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봅슬레이를 타고 체감하는 거와 네. 스켈레톤 혼자서 체감하는, 스켈레톤은 이제 머리부터 달리니까 훨씬 더 체감이 빠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유를 드리자면 네. 봅슬레이는 타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켈레톤은 코너에 딱 탔을 때 날아다니는 느낌, 슈퍼맨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놀이기구로 봤을 때는 롤러코스터와 네. 이제 번지 점프 이 정도 번지 될까요? 점프, 약간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네요. 나는 기분. 네네네. 브레이크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요. 처음에 산에서 탑에서부터 타서 이제 피니시까지 내려오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내리막 구조인데요. 그 피니시를 끝나면 이제 다시 오르막 구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감속이 되면서 브레이크가 되는데 보통 빠른 선수들은 이제 멈추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펀지가 이제 최종 방어막, 이제 거기에 이제 스펀지 위에 이제 올라타면은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되는 구조로 적용이 되니까. 네. 그러면 7년 정도 선수 생활 하시면서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경기라든지 뭐 연습할 때 에피소드라든지. 이거는 한 번도 어디서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국제 시합을 처음 나가가지고 네. 이제 좀 스타트를 진짜 제대로 밀어야겠다 욕심을 이제 좀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타트를 했는데 이게 힘을 너무 준 바람에 날이 빠졌거든요. 날이 빠지는 바람에 이제 착지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착지를 하려고 탔는데 벽에 부딪힌 거예요. 벽에 부딪히자마자 썰매가 반대로 틀려가지고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머리가 뒤로 가서 이제 3번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는데 썰매가 반대로 이렇게 틀려가지고 아예 반대로요? 네, 다리가 밑으로 간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이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뒤집어져서 김준현 선수! 이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거꾸로 네, 이렇게 내려간 거죠. 상황이 지금 연출됐는데 괜찮으신가요? 그거를 선수들이 이제 제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블랙홀에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블랙홀에. 별명이 블랙홀이었었거든요. 그때. 첫 경기부터 아주 신고를 제대로 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런 사고라든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는지 또 좀. 이제 봅슬레이 같은 경우는 시속 130, 140km로 내려가는 중간에 그쵸. 이 썰매를 아마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썰매가 이제 전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이탈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썰매와 그 얼음면에 이렇게 신체가 낀다든지 이러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비기너 단계에서 네. 전복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 같은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그쵸. 일단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각각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부터 봅슬레이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또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빠른 스피드, 몸으로 하는 스포츠 종목 중에 가장 빠른 종목이 아닌가 그런 그 매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켈레톤과 같은 매력이겠지만 정말 이 대자연 속에서 산 정상에서부터 이 대자연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스포츠이기 예. 때문에 큰 마음,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켈레톤 또 들어봐야죠. 인생으로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누구든 시작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인생이 시작되면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피니시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가 빠르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스켈레톤의 종목이 또 이런 인생으로 좀 비유하면서 그런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브레이크가 없는. 브레이크가 없다. 네. 내 인생은 그냥 악셀이다. 그렇죠. 그냥 예. 고죠. 저스트 그냥 달린다. 그렇죠.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까요? 동계 스포츠편 제2탄 슬라이딩 종목 중에서 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현재 루지 국가대표팀 최은주 코치님 모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국대 태극마크. 감사합니다. 어떤 스포츠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고요. 이렇게 트랙에 누워서 할 줄 아는 종목이고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다르게 네. 루지는 1000분의 1초로 나눠지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스피드도 빠르고 네. 스릴도 넘치고 아주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자세 살짝만 자세요? 루지 아,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 누웠다고 치고 제가 배워보는 시간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갖고. 손잡이가 있고 여기 이 부분을 쿠페네라고 부르는데 네. 쿠펜 위에 다리를 이렇게 올린 올리고. 상태에서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조종하는 스포츠입니다. 왼쪽으로 커브 튼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니요. 여기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이렇게 조금만 눌러도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민감한 종목이다 보니까 어깨로만 중심을 줘도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스피드와 이 매력적인 느낌을 가지고 처음 혹시 시작하신 건가요, 루지를? 사실 저도 루지를 잘 몰랐고요. 네. 처음에 대학교 이제 입학 시절에 루지 선발전이라는 공문을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점심 제공이 태릉 선수촌 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친구들과 동기들과 손잡고 서울에 가서 선발전을 본 기억이 납니다. 루지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결국 점심 그렇죠. 제공. 태릉 선수촌 밥이 그때 엄청 맛있다고 많이 좀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었던 시기였고 음. 한번 먹고 싶었어요. 루지 같은 경우도 네네. 이 속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유리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른 외국 신체들 조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체중을 많이 찌워야 되는데 또 납을 착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조끼를 만드든 바지를 만드든 착용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kg면 납을 10kg 찰 수 있어요. 기준이 70이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65kg면 5kg를 더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넘으면 출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실격 처리돼요. 네. 혹시 저 같은 이렇게 일반인들도 루지 선수가 혹시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요즘에는 그 루지 캠프라는 걸 네.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네. 매해 선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연습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인들도 체험을 한 후에 선수 선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위, 고미도 혹시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요.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범위와 고미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좀 고르기 어려운데. 자, 한번 간단한 그룹 한번 먼저 보여줘. 고미부터. 렛츠 고. 오케이. 자, 범위. 자, 누구? 약간 이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범위로. 옆으로. 아무튼 그런 짜릿한 기분 이제 곧 오프라인 캠프를 통해서 즐길 텐데 조금 더 루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2022 드림 프로그램 온라인 캠프. 오늘은 동계 스포츠편 제2탄 슬라이딩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범이 고미도 그렇죠? 끄덕.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온라인 캠프 동계 스포츠 그 마지막 설상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루치 타자 루치 봅슬레이 스켈레톤